지난 주말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이항영 MTN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마벨 테크놀로지 그룹입니다. 실적 받고 AI 더블로 엔비디아가 이제 AI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흐름들이 반도체주 쪽으로 계속 이렇게 엉겨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역시 실적이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지만 앞으로 AI 쪽에서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이런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진짜 뭔가 반도체에 봄이 온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봄이 왔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지금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너무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물론 주시장이 계속 좋으면 좋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흐름을 갖고 가는 건 좋지만 좀 지나치면 항상 부러지는 것이 항상 주시장의 승리고 인생의 승리이기 때문에요. 너무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그렇게 좀 바람직한 것만 아니다라 좀 보셔야 되겠고요. 늘 확인되지만 너무 집중된 투자 이런 건 바람직하다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은 실적 자체는 발표했는데 실적이 이렇게 엄청 뛰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얘기하신 대로요. 네. 주당이익이 31센트나 나왔는데요. 전망이 29%였으니까 조금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매출도 13억이었는데 13.2억이니까 조금 그거보다 비슷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설계, 제조 이런 쪽이거든요. 팹리스 회사라고 대표적인 것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회사들 결국은 CEO가 맷 머피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꿈과 희망을 또 한번 준 거죠. 그러면서 AI에 관련된 매출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자기네가 또 중심에 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2023년 매출이요. 그 AI 관련 매출이요. 작년에 2배 수준이 돼갖고 2억 달러에 됐다는 겁니다. 2억 달러가 많고 적은 걸 떠나서 2억 달러 정도 됐다는 겁니다. 2023년에는 이렇게 늘어난다 얘기했고 2024년에 다시 한번 거기서 또 더블이 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4억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꿈과 희망에 넘쳐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엔비디아를 보면서 수많은 것이 확산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역시 AI에 관한 것을 실적 발표 어닝콜에서는 가장 많이 얘기했고요. 거기서 그 직전 주에 얘기했던 것이 아시다시피 서비스나우와 협업을 발표하면서 했고 서비스나우로 그날 현장에서 또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 어닝콜 하면서 얘기하는데 사실 보면 여러분들 큰 관심이 없으셔 그렇죠. 또 하나 언급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어닝콜에서 여러 가지 회사를 했는데 파트너십하면서 서비스나우 했고 또 하나가 어도비를 얘기했거든요. 어도비도 한번 보여주시면 혹시 되면 어도비도 지난 주에 엄청나게 올라갔고 지난 주말에 또 5%가 또 같이 올라갔거든요. 예. 그럼 어도비라는 회사가 여러분 모르는 회사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도비면 왜 어도비를 프리미어 이런 거 많이 쓰시겠습니까? 거기서 인공지능만 조금만 되면 수많은 소위 편집이나 수많은 그래픽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자유스럽게 막 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죠. 네, 그럼 최고 아닙니까 지금? 근데 마침 또 이 회사가 아직 실적을 발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5일 날로 제가 알고 실적 발표하는데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에 하나 어도비도 AI에 정말 자신 있고 정말 좋고 엔비디아랑 같이 협업하면 또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네요. 다만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꿈과 희망만 주는 것과 실적으로 숫자를 보여주는 것에 차이가 있겠고요. 그 실적을 주는 것은 엔비디아가 그냥 저 한복판에 있고 나머지는 앞으로 하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매출의 비중이 이렇게 크지 않다는 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요. 월가에서 최소 16곳이 목표 주가를 상회했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걸 보면 그만큼 지금 월가에서 AI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져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올 한 해의 주시장을 물론 5개월밖에 안 됐지만 올 한 해의 주시장은 AI로 모든 것을 흐르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여러분들 많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사실 상반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올 한 해가 아마 AI가 되지 않을까, AI 원년이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또 과하면 또 부러질 수 있다는 거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핫스탁 열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핫스탁은
코스트코입니다. 잠재력을 발산하라.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모두가 우려하는 그 부분들이 있죠. 소비 둔화 우려. 그게 그대로 실적에 반영이 좀 됐어요. 매출과 EPS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근데 일회성 요인을 빼니까 오히려 서프라이즈였다는 분석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거시 환경에서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밸런스의 의견이 좀 나왔는데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비춰졌을까요? 네, 맞습니다. 주당 이익 자체로만 보면 조금 늘어났, 생각보다 좋아졌지만 매출은 생각보다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막상 발표한 직후에는 주가 좀 떨어졌고요. 예. 그 금요일 정기장 열리기 직전에도 좀 안 좋았는데요. 오히려 주가가 지금 3~4%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올랐죠. 다소 이제 주시장에 지금 좀 또 올라가고 그렇고 지난 한 주 내내 상대로 IT만 올라가고 소위 유통업종이 재미가 없었거든요. 한 2주일 동안요. 네네. 그러다 보니 시장은 굳이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해석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분명히 좋은 회사지만 지나치게 좋게 좀 평가하면서 주가 좀 과하게 좀 반등했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멤버십 매출 같은 경우는 꾸준히 7% 정도 늘어났고요. 동일 점포 매출은 3.5% 늘어나서 마이너스 난 회사들도 많았던 거에 비하면 분명히 플러스 났지만 그것도 전망은 4.2%였고 이 수치 자체가 한 7,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증가율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것이 바로 그 소위 코스트코의 그런 그 동일 점포 매출의 증가율인데요. 지금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물론 마이너스 안 나온 건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그나마 전체적인 코스트코 자체를 보면 성장률이 둔화된 건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월가의 투자 의견도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올라가는 걸 상관없이 최소한 4곳이 목표 주가를 하향하기도 했다는 것도 좀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주가가 의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올라가느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굳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라든가 그리고 휘발유 정도 제외하고는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런 그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긍정적인 거를 전 찾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원재료가 최근에 좀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원재료가 코스트코에 하는 수많은 상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란도 있고 우유도 있고 뭐 공산품도 있고 다 있고 생수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원재료의 지금 산지 가격이 좀 안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트코의 회사 측의 설명을 보면. 그러면 공급처들한테 지금 가격 인하를 요청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부담에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낮아지고 있고 특히 자기네들은 마진율이 조금 소폭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고객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자신감을 다시 한번 밝혔고 인플레이션의 우려 같은 건 지금 하락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거가 이건 다른 어떤 유통업체도 월마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일정 수준 소득 이상인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나는 코스트코까지 안 가고 백화점에서도 뭐 식료품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나는 조금 저렴하게 코스트코 가야겠다 생각하면서 소득 계층별로 보면 $80,000 이상의 소득하는 분들의 그 방문도 늘어났고 이들의 지금 매출이 늘어났다는 얘기하면서 그렇군요.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평균 결제 금액은 좀 마이너스 났다는 것도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떤 가격 결정력, 마진율 이런 건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 주가의 반등의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확실히 좀 찾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하지만 지금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고 월가의 시각에서도 보셨다시피 붉은색이 좀 나타났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스탁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스탁은 포드입니다. 도와줘 테슬라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모처럼 좀 강한 탄력을 보였던 포드의 주가였는데 내년부터 포드 차주들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만 뭐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기차는 결국에는 테슬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또 월가에서 상당히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포드도 주가가 좀 더 올랐지만 포드가 좀 올라갔고요. 테슬라도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예, 그렇죠. 핵심은 이겁니다. 발표됨에 보면 포드의 지금 사용자들, 포드의 지금 전기차를 쓰고 있는 기존 사용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용할 사람들도 소위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테슬라는 제가 보기에는
그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는 제가 아직 그 내용을 모르겠고 지금 발표문에 보면 북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단 캐나다가 해당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겠죠. 실제로 보면 그동안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포드라는 회사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심을 피력한 건 여러 번 있었다는 것도 분명히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포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일론 머스크였고요. 포드는 지난 한 일주일 전에도 한번 얘기하면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포드가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테슬라의 소위 그 에코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지금 슈퍼차저 전기제 충전만 하는 거지만 이번에 내용에 각자 얘기한 걸 보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파트너십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포드는 테슬라의 경쟁보다는 GM과의 경쟁 아닙니까? 그런데 있어서 지금 테슬라와 소프트웨어나 슈퍼차저 이런 거 합병하면서 그런 규격이라든가 그런 노하우를 빌려오면서 결국은 자신들도 그런 큰 어떤 공급망을 훨씬 더 갖고 있으니까 생산 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한 거라고 보여질 수 있겠고요. 일단은 포드의 주주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걸 슈퍼차저가 워낙 상대적으로 지금 그 숫자가 더 많으니까요. 많으니까 그걸 쓸 수 있다는 건 긍정적이라고 보셔야 될 게 있고요. 그러면 포드를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포드 자동차를 사더라도 상당히 많은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겠죠. 긍정적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헷갈려지는 것이 테슬라는 뭐가 좋아지겠냐는 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테슬라는 뭐가 좋아질까 했더니 여기서 이제 해답을 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테슬라는 실제로 엄청난 광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한번 차지하러 가면 아무리 짧아도 뭐 30분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30분 동안 그 안에서 머무르면서 테슬라의 모든 광고물이나 테슬라 입간판은 볼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거기다가 테슬라를 하려면 포드 하는 사람들도 테슬라의 앱을 깐다는 겁니다. 지금 슈퍼차지 이용하려고 그러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겠고 장기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결국은 하다 보고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도 테슬라 거를 서로 원형하고 슈퍼차지에 차지하는 그런 전기 시스템도 이용하게 되면 결국은 테슬라가 최상위의 기업으로 가는데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좀 플러스 요인이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오히려 약간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핫스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인사이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의 인사이트 골든 크로스 형성 혹은 형성 임박 기업들 일부 종목들 기술적인 분석이 좀 들어가나 봅니다. 오늘은. 네, 골든 크로스가 있고 데스 크로스가 있다는 건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골든 크로스는 일단 단기적인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선을 뚫고 올라가는 거가 되겠고 반대로 데스 크로스는 단기선 인선선이 중장기선 하향으로 뚫고 가는 건데요. 당연히 올라가는 쪽이 좋겠죠. 올라가는 쪽이 되면 소위 불마켓의 시작이다. 불마켓을 의미하는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21선, 51선, 21선 여러 개 쓰지만 미국에서는 골든 크로스 할 때 보면 51선과 200원을 쓴다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네네.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강한 시그널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미 막 형성했거나 형성이 임박했던 기업들을 한번 뽑아봤다는 좋습니다. 거죠. 그리고 이들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 대비 지금 상승 여력이 좀 있고 투자 의견 자체가 좀 긍정적인 것들을 좀 모아놨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소개하는 거가 표를 구성해 보면 한 6종목을 지금 구성해 놨습니다. 이 6종목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51선이 200선 막 뚫고 올라간 것도 있고요. 지난 주말 기준으로 막 이번 주에 좀 형성될 가능성이 커 있는 것들인데요. 이 중에서 몇 종목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에볼랩입니다. 에볼랩이란 많은 분들 다 아실 것 같고요. 에볼랩은 대표적인 의료기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브비랑 에볼랩은 같은 회사였는데 이제 분리됐지만 결국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한 일이다. 한쪽은 제약적이고 한쪽은 메디컬 의료기기 쪽인데요. 의료기기 쪽이면서도 뭐 제약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워낙 아시다시피 워낙
배당 귀족주에도 들어있는 뭐 훌륭한 회사지만 최근에 주가 좀 약해졌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51선과 200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것에 움직임이 이미 낮은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엑센추어입니다. 엑센추어는 이 코너를 통해서 몇 번 소개해드렸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으로 좀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IBC가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주가가 많이 상당히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대표적으로 IT 관련된 컨설팅 기업으로 세계 최대 기업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여기 근무하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센처는 워낙 좋은 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셔윈 윌리엄스입니다. 셔윈 윌리엄스는 미국 주식을 조금 오랫동안 하신 분은 아시지만 얼마 안 되신 분은 익숙하지 않은 기업인데요. 셔윈 윌리엄스는 쉽게 해서 페인트 있죠, 페인트. 예. 페인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페인트라는 건 당연히 공장을 질 때도 페인트가 들어갔지만 주택 관련할 때도 들어가고요. 수많은 산업재 할 때도 산업 현장에서 다 쓰는 거가 되겠고요. 일단 경기가 좋아지고 안 좋아질 때 상당히 민감한 섹터인데요. 최근에 주가는 상당히 올해 들어서 큰 재미는 없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면 그 작년부터 최근 안 좋았는데요. 최근에 이런 주식들이 좀 안정적으로 보이면서 이것 역시 지금 골든 크로스를 형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의료 공급망 관련된 솔루션이라든가 약국 전문 관리 기업 이런 것들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맥케슨 코퍼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최근에 주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이런 것도 역시 실적 발표 주가 레벨업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51선과 200일선을 돌파하는 구정에 딱 와 있거든요, 지금요.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이건 차트로 일단 분석된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하실 일은 좀 펀더멘털도 좀 찾아보시고 그쵸. 기업들이 네. 이렇게 물론 그런 것들을 일정 수준 뽑아온 거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더 확인하는 과정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AI 광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만 항상 뭐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무리한 집중은 언젠가 또 화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스터디해 보시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영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출발 성공 투자 이어집니다. 저희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